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무술, 사실 이게 무술은 아닌데, 어, 저기, 요즘에 이제 이게 동호회가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현대 스포츠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죠. 투기 종목인데, 레슬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레슬링을 설명드린다는 게 아니라 무술 추천으로. 어떤 분들한테 레슬링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요즘에는 레슬링 동호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안 하겠지만, 레슬링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레슬링 감독이나 코치님들이 본인들이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본인들 시간 날 때 이제 거기 가시면 거기 이제 중고등학생 선수들하고 같이 레슬링 훈련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동호회 개념이 많거든요. 저도 거길 갔어요. 그래서 재송동에 중학교인데 아시다시피 레슬링 중학교 선수 친구들은 저만한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키가 180 이제 쪼그라들어서 80인데 몸무게가 지금 이제 살을 빼고 있어서 한 97이거든요. 그때 레슬링 하러 갔을 때는 87kg였던 것 같은데 저만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그리고 사실은 중학생 선수 친구들하고 같이 훈련해야 레벨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넘어가면 아마 초보자들은 가면 못 따라갈 거예요. 스파링도 하거든요.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 갔냐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리 지도자니까 칼리 맨손 근접 격투술 안에 이제 칼리라는 거는 이제 라탄 스틱, 그 다음에 나이프, 그 다음에 맨손 근접 격투기가 이제 전통 무술처럼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나이프나 이제 맨손으로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복싱이나 레슬링과 유사한 형태가 좀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칼리 지도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전파할 때 이제 필리피노 더티 복싱, 그 다음에 필리피노 레슬링 이런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합기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은 너무 이게 고급지고 좋은데 실제 이게 과연 실전 상황에서 이게 쓰일까? 안 될 거라는 확률이 많아서. 왜냐면 스파링 중심의 훈련 체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에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면 스파링을 해야 되는데 스파링 훈련 체계는 또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이 계속 좀 기술을 위한 기술,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좀 제 기준점에서는 약간 난잡하게 막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걸 좀 심플하게 다듬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무술 경력상, 죄송합니다. 이게 각도가 안 맞네. 제 무술 경력상 그라운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도는 잠깐 했지만 이렇게 딱 그라운드로 가서 뭔가 하는 건 아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문위원을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조금은 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주짓수를 했던 친구하고 같이 이제 레슬링을 이제 동호회를 간 거죠. 이름은 동호회인데 사실은 이제 거기 레슬링 엘리트 선수 출신 감독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재성중학교를 갔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이제 유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유도나 주짓수는 깃을 잡잖아요. 근데 레슬링은 그냥 일단 홀딱 벗은 상태, 내가 이제 옷을 안 잡고도 이제 인체의 관절 구조나 이제 인체의 이제 우리가 인체 역학이라고 하죠. 이 자세에 따라서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거기서 이제 그라운드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힘과 관절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우위를 점해 나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어치기를 하더라도 유도 업어치기를 할 때 뭐 이제 그 유도도 당연히 중심을 뺏고 내가 이제 무게 중심을 밑으로 넣어 가지고 회전력으로 이제 업어치는 건데, 레슬링은 그냥 딱 감아서, 한 팔로 감아서 그냥 몸을 딱 틀면서 회전력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넘어뜨리는데, 이게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레슬링도. 근데 어쨌든 제 느낌에는 이거다 싶었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직관적이고, 뭐 옷을 안 잡아도 되고 굳이. 그래서 이제 맨몸일 때도 가능한 형태니까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간 친구도 주짓수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주짓수 하다 부상을, 이제 위험하게 부상을 당할 뻔하니까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외과 서전이거든요. 예, 의대 교수인데. 이제 목이 확 꺾일 뻔한 거예요. 이제 주짓수 스파링 하다가. 근데 그게 이제 도복으로 이렇게, 도복을 잡고 이제 완전 초보자를 받아주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제 초보자도 주짓수 보면 저도 지금 가슴뼈 다쳤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유도를 좀 오랫동안 하다 온 이제 주짓수 초보자분들이 뭐 저부터 초보자인데 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일단 자기가 뭔가 할 줄 아는데 기술을 모르니까. 그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몸에 데미지가 오고 그래. 그 친구는 이제 이게 탁 꺾일 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있다가 이제 제가 레슬링 갈 때 같이 가자고 꼬셨어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그렇대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짓수를 할 때는 전부 이제 깃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얇은 티 입고 있을 때 이게 될까? 그러면 노기 주짓수 쪽으로 해야 되는데 노기 주짓수는 하는 데가 없고, 근데 레슬링 와 보니까 자기한테 딱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레슬링을 조금 했는데, 와, 운동량이 너무 많고, 일단. 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몸풀기만 한 2시간 하는데, 1시간 반인가? 몸풀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몸풀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그래서, 하여튼, 근데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레슬링은 복싱처럼, 이제, 제가 이제 복싱 설명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복싱을 안 했나? 제가 무술 추천해? 그렇거든요. 이제 타격을 하는 무술가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저처럼 검도 출신 무기술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이제 뭐 타격이든지 간에, 복싱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그건 기초예요, 기초.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내가 복싱을, 베이스로 하든 안 하든 간에, 복싱은 제가 볼 땐 한 몇 년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합기도 지도자든, 뭐 쿠도 지도자든, 아니면 뭐 종합 격투기 선수든, 아니면 뭐 아이키도를 하든 어떤 무술을 하든지 간에 저는 복싱은 무조건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싱을 한 몇 년을 해서 그 복싱 주먹으로만 스파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해요. 몸을 씀에 있어서. 근데 레슬링을 딱 해보니까 레슬링도 무조건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는 이제 계속 레슬링을 갔고, 저는 이제 다시 주짓수 쪽으로 돌아갔던 게, 왜 그랬냐면, 저는 일단 제가 뭐 그라운드, 제가 훈련하고 싶어서 갔던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목적이 이제 제 딸아이나 아내가 이제 주짓수를 하기 바라는 마음이고, 일단 그렇게 하려면 제가 먼저,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성만 따로 하는 주짓수 전용 체육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배워서 제가 가르쳐 주고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련할 수 있게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주는 게 제가 그 목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레슬링에서 이제 주짓수로 바로 그냥 왔던 거는, 이제 레슬링이, 우리나라는 올림픽 레슬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레슬링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기 주짓수처럼 그라운드 상황에서 꺾고 조르고 하는 형태의, 이제 그 뭐 포커 주짓수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양감독 TV에 보니까 한 번씩 나오던데, 그런 주짓수가 있대요, 미국에. 이제 그거라면 저는 레슬링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올림픽 레슬링인데, 올림픽 레슬링은 등을 다이게 하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리면 점수 얻고 이런 거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 칼리의 필리핀어 레슬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어 레슬링은 이제 칼리 그 근접격 투술 안에 있는 그 파트 부분은 상대방이 무기로 공격했을 때, 아니면 뭐 상대방이 나이프로 공격했을 때 내가 그라운드 기술을 써서 상대방을 이제 팔을 꺾거나 이제 졸라가지고 기절시키거나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올림픽 레슬링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라운드 상황에서. 근데 이제 레슬링 중에 그런 형태가 있대요. 노기 주짓수처럼 이제 목을 꺾고 조르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점수를 내는. 그래서 뭐 포커 주짓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레슬링이 있다면, 포커 레슬링?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레슬링이 있다면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게 이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짓수야 제가 이제 뭐 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측면도 있겠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여성들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주짓수로 갔고, 제 친구는 이제 계속 레슬링을 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못 가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제가 이제 이 그라운드 쪽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주짓수를 하든 아니면 유도를 베이스로 하든지 간에 레슬링은 꼭 한번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복싱처럼.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레슬링 그 주짓수 관장님들도 좀 있었어요. 주짓수 관장님들이 자기가 이제 연구 측면에서 주짓수는 또 테이크다운 기술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그 주짓수 채널이 김관장 박사장님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재송 또지 코리아 그 관장님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주짓수 채널인데 제가 주짓수 관련된 강의를 본 것 중에 제일 잘 가르쳐요, 이분이. 이분이 유명 선수는 아닌데 진짜 잘 가르쳐요. 진짜. 제가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 체육관 가서도 주짓수를 한번 배워봤는데 설명을 진짜 눈높이에 맞게 너무 잘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보니까 레슬링을 체계적으로 계속 배우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블랙벨트 되기 직전부터 레슬링을 배우면서 주짓수를 하는데 뭔가 기술적인 영감이나 기술이 전부 다 정교해지고 풍부해졌다고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던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그라운드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도 이 레슬링이 직관적이고 영감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싱하고 레슬링은 무술 지도자라면 뭐 시연용 무술을 위주로 한다 아니면 뭐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하든 이 복싱이나 주짓수 레슬링은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갔을 때 유도 관장님들도 있었어요. 유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유도 사범님 그런 분들도 와서 이제 레슬링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측면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싱하고 레슬링은 여건이 되시면 한번 한 3년 정도는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레슬링을 배울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제 레슬링 검색하시면 레슬링 그 동호회 카페가 있어요. 거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로 이제 레슬링 동호회를 운영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감독님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동호회지만 사실은 진짜 실제 엘리트 이제 레슬링 선수 출신 감독님들이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가시면 운동도 많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스파링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취미생활로 레슬링을 이제 한 7년 정도 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 아마로. 근데 와, 그분은 이게 딱 이제 딱 맞잡잖아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7년 하신 분인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 잘못하다가 뭐 꺾이겠다고 싶어가지고 위압감이.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주짓수 하는데 가족들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노기 주짓수를 정말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이 결합된 형태를 저는 원해요. 그게 사실은 실제 필드 상황에서 그게 더 많아요. 우리가 바로 그라운드로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테이크다운이 이루어지고 그라운드로 가지 실제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주짓수 도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잘 안 가르치고 일단 주짓수 관장님들 중에 그런 능력치를 가진 분들이 잘 없죠. 그래서 저는 주짓수 관장님들이 레슬링 동호회 가셔서 이렇게 그 재성 또지 코리아 관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테이크다운이라든지 이제 노기 주짓수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 주짓수 체육관에서 좀 가르쳐 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강의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풍부해질 것 같고 제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라운드는 저도 잘 모르는 생소한 분야고 이제 지금 막 알아가는 단계라서 어떤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추천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이제 이 무술은 이제 요런 분들이 하시면 좋고 요런 베이스를 하신 분들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아이키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아이키도라는 무술은 시연용 무술의 일종의 합을 맞춘 형태의 무술이라고요. 그게 스파링 중심으로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훈련 체계가. 그러면 이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이키도를 하셔야지 합기도를 하시다가 아이키도를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합기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합기도도 주짓수와는 다르게 스파링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을 맞춘 형태로 서로 기술을 걸고 이제 하는 형태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기도 하신 분이 아이키도를 하면
이제 보완이 없어요. 보완 효과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합기도 사범하시다가 아이키도를 계속 수련하고 계신 분의 얘기예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무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다른 걸 영역을 확장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무술이 있거든요. 예. 근데 레슬링하고 복싱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해봐야 돼요. 무술 지도자라면 어떤 무술을 하든지, 뭐 태극권을 하시는 무술 지도자든지 영춘권을 하시는 무술 지도자든지 아니면 유도나 주짓수를 운영하시는 관장님이라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그라운드 파트에 대한,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 파트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좀 본인의 어떤 강의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고 싶으시면 저는 무조건 레슬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뭔가 영감을 많이 주고 직관적인 움직임에 대한 어떤 영감을 많이 줘요. 복싱이 그렇거든요. 복싱이 타격을 해보면 저는 이제 검도를 오래 했잖아요. 그 전통 복싱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 했고 지금 이제 뭐 저희 채널에 이제 필리핀어 더티 복싱 프로그램 제가 이제 변형한 거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거의 한 30년 만에 전통 복싱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검도는 이제 대한검도의 스파링 중심이니까 그게 복싱 스파링과도 연결되는 접점 지점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제가 다시 막 감각이 이제 되찾고 뭐 이러면서 뭔가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복싱하고 레슬링은 어떤 무술을 하시든지 어떤 무술을 하셨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3년에서 3년 정도씩, 3년에서 5년 정도씩, 뭐 그걸 베이스로 안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오프라인 그 제자들한테 이제 제 필리핀어 더티 복싱은 어떻게 보면 무기술에 가깝거든요. 연필이나 이제 뭐 나이프나 이런 거 들었을 때 아니면 들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근접 격투술이니까 스파링 중심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풍부하게 가르치고 싶으면 저도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제가 체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짬짬이 시간 내서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이제 레슬링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저도 개인 수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술 지도자라면 일단 무조건 필수적으로 레슬링을 하면 무조건 좋다. 예. 그 다음에 주짓수, 예를 들면 주짓수 선수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레슬링 가서 하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그 체육관 주짓수 관장님도 이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레슬링을 이제 배우러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가면 좋다. 집 근처에 있다면 더 좋은 거고. 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동호회 형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자기 선수들 키워야 되니까 뭐 이제 평일에 이제 개인 레슨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나 시간적으로 여건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제가 갔던 데는 토요일 날 한 3시간 정도 했거든요. 3시간? 보통 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했는데 괜찮아요. 네. 뭐 전 적극 추천합니다. 기술의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좋아요. 일단 해보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좀 저는 이제 그 노기 주짓수 체육관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레슬링 선수 출신자분들이 주짓수 배워가지고 이렇게 뭐 레지수 뭐 이런 걸로 뭐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호회 형태가 아니라 레슬링 그 영리 목적의 레슬링 도장도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권에는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조금 더 깜빡한 부분이, 레슬링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훈련 기법들 많잖아요. 레슬링 훈련 기법들 요즘 보면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들도 그 훈련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이 팔로 밀쳤을 때 그것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잡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서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느냐, 이런 거를 이제 가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감독님이. 그리고 같이 그 선수들하고 해보면 딱 이제 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직관적으로.
어쨌든 제가 좀 더 상세히 뭔가 풀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 그라운드 파트는 저도 너무 생소한 분야라서 아직은 제가 이제 체득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말로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려고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체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는 좀 여러분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그냥 일단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일단 해보면 제가 뭘 말하고자 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복싱하고 레슬링은 기본적으로 하면 좋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